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되게 선선해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서 무슨 여름이 이렇게 덥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 기온이 되게 좀 서늘해졌습니다. 이렇듯이 이 기온이 바뀌면은 우리가 사주에서도 소위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주도 절기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변화하듯이 이 사주도 기운이 바뀌면은 사람이 상당히 좀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기운이 바뀌면은 또 공부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주에서 기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주가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주를 감명하시면은 사주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용신을 기운으로 삼아서 그것이 좋을 경우에는 흥하고, 그것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용신을 생해주고 어떤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용신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가, 그 기운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도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에 태어난 이제 간목이죠.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에 태어난 가불목은 화기운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서도 이렇게 화기운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는 발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주의 조훈은 봐야 되지만 특히나 가불목하고 경신금은 조훈을 꼭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 상당히 좀 잘 짜여진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도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축월에 태어난 갑오일주죠.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월지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월지의 지장간이 어떻게 된가를 봐가지고 거기서 투출된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보면은, 계신기에서 기토 대신 무토가 투출됐고요, 신금 대신 경금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기토가 투출되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같은 오행이 투출되면 그것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것이 음양까지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오행이 투출되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투출됐는데 어느 게 주 용신이냐, 이것을 볼 때 첫째가 본기가 투출됐으면은, 계신기 하면 기토가 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토 본기 대신에 무토가 투출됐으니까 이 무토를 제1용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신금은 제2용신입니다. 둘 다 용신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느 것을 주로 주용신으로 삼아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간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가 용신이 한 개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뜰 경우가 있는데, 한 개 뜰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개나 세 개 뜰 때는 주용신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첫째, 본기가 뜨면은 본기를 주용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본기가 뜨지 않고 다른 기운이 떴다 그러면은 계절로 본다. 계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축월이면 이제 겨울인데, 만일에 여기 계수가 떴다 그러면 계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계절로 봐가지고 계절의 기운이 뜬 것을 두 번째 용신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계절도 없었다 그러면은 월지가 생하는 기운, 월지가 생하는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토생 금 하면 이게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그 주 용신을 순서로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런
원칙으로 해서 제1용신을 잡습니다. 봉기가 있을 땐 봉기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봉기도 없다 그러면 계절을 얻은 용신을 제1용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도 못 잡았다 그러면은 월지가 생하는 기운을 제1용신으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을 주 용신으로 삼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토에서 무토가 투출돼 있죠. 그러면은 무토가 투출돼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편재격이죠. 정제로 태어났는데 이제 편재 이런 이제 그 격이고 여기는 이제 칠살 재와 그 살이 동시에 이렇게 투출됐으면은 재생살 해가지고 그 우리가 재생살하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흉하게 그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만다행하게도 양인이 이렇게 양인겁재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 칠살은 양인을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양인겁재가 이렇게 칠살을 합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인덕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인겁재가 이 재를 분탈해야 되는데 이렇게 칠살하고 합하느냐고 이 재를 분탈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물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겁재 합살, 양인겁재가 합살하니까 공도 크게 세울 것이고 재물도 보존하니까 재물운도 있을 거고 명예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덕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로 보더라도 여기 정제가 있는데 화생토 해가지고 상관이 생재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능력, 아이디어, 재치 이런 게 뛰어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재물도 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가 다 있고 이 재가 하나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좋은 구성을 가졌다. 단지 이 사주가 그 뿌리로 따지면 을계무 해가지고 여기 하나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골에 태어난 간목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자축, 임묘진 해가지고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가 그 해월부터 이제 장생이죠. 그리고 해자축으로 흐르고 임묘진으로 흐르는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추골에 태어난 간목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그 목 기운이 그렇게 그 추운 거는 사실이지만 약한 기운은 아니다. 어다가 을계무해서 여기에 뿌리가 하나 있어서 물론 더 그 강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재관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겁재양인이 이렇게 칠살을 합하니까 자기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재가 이렇게 온전히 떠 있기 때문에 그 재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됐을 때는 재를 분탈하니까 그때는 안 좋겠죠. 옆에 식신생자하면은 비경겁재가 오더라도 통관시켜서 해주는데 이 사람은 간목, 을목이 뜰 때마다 그러니까 4년, 5년 끝자리 연도가 4년, 5년으로 들어오는 해가 내 재가 깨지는 그런 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투자나 남하고 돈 거래나 어떤 그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재생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겁재가 합살하고 재를 남겨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신 그 우리가 병화나 정화가 올 때가 좋겠죠. 이러면은 5년, 6년, 7년으로 들어오는 해가 화생토 하니까 그때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서 내 좋을 때에 내가 어떤 투자라든지 좋은 때에 어떤 그 재물을 버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안 좋을 때는 조금
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아는 이유가 내가 운이 좋을 때가 언제고 운이 나쁠 때가 언제냐를 가려가지고 비 올 때 괜히 나가서 비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해가 뜰 때 나가서 외부 활동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충분히 활동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사주풀이의 기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지지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관이 들어올 자리에 이제 상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는 이 살도 남자인데 겁재가 이렇게 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남자가 좀 인연 맺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남자를 두면은 화생토 하니까 배우자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배우자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도 화생토 하니까 이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이기 때문에 상관이지만 상관생자하고 상관생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얻으면 남편도 괜찮은 남편을 얻을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괜찮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만, 남편 자리에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을경합이 되니까 남편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6세 여자인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단지 하나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 남자가 언제쯤 들어오냐, 이것 때문에 이제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이 지금 36살이면은 이렇게 이제 임술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을 보면은 해운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일운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수기운은 물론 겨울에 수기운이 좀 차가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인운으로 들어오면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 재가 잡혀 무게합이 돼가지고 재가 잡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내가 크게 돈을 버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는 투자나 뭘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재물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30에 들어와서 이제 임술의 신유술로 금기운으로 들어오면은 이 재가 관을 보니까 좋죠. 관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이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추운 간목이 화기운을 봐서 좋고, 상관이 이렇게 상관생재하니까, 그러니까 조우도 만족하고 용신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가 이 사람은 제일 좋을 때다. 말년운이 상당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갑술대운인데요. 이게 이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해가지고 쭉 흐르는데, 언제쯤 남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미년 같은 경우에 정미가 되면은 여기도 합이 들어오고 여기도 합이 들어오면서 화생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충미충에서 어떤 직장 쪽에 어떤 이동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자하고가 이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술대운이 오술합이 되기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는 건 아닌데, 남자하고 인연 맺기가, 그렇다고 남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지만 남자하고의 어떤 인연을 좀 잘 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상관을 깔고 있으면 관을 내치는 어떤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남편을 얻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주다. 그 다음에 살도 이렇게 을경하고 하니까 저 자체도 하나의 남이 내 남자를 채갈 수 있는, 육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결혼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사주니까 조금 넓게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기준을 낮춰가지고 남자를 구하면은 그래도 좋은 남자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화의 기운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좋겠죠. 화생토에서 식상이 재를 생하고 조우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말년이 엄청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주 가지고 태어나면 좀 잘 가지고 태어난 거죠.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인운이 이 상태에서는 없어요. 수기운이 없는데 여기도 을계무 해가지고 지장간에 그 계수하고 계수가 다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나 진토도 이 습토다 보니까 다 이 인이 있어서 그 사주에 드러나는 인은 없어도 뭐 그렇게 아쉬운 그런 그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뭐 상당히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0대 운이 제일 좋겠죠. 여기 보면은 토생금에서 정관이 뜨고 지지로도 정관이 들어와서 금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 40대 운도 좋고요. 50대 운에 보면은 이제 그 재생살이 되는 부분이죠. 토생금에서 재생살 되고 여기도 살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재생살 하면은 건강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진합도 되고 또 상관이 여기 있어서 지지로선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재생살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내가 그 건강 쪽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직업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에 넘었으면은 드디어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토생 그 재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60부터 90까지가 상당히 좋은 사주.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50대 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신 대운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또는 그 살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건강, 직업, 남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그 여기 자수가 들어올 때 그 남자하고의 어떤 그 이별이나 이혼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자 수국을 해서 좌우충을 때리니까 좀 그럴 수 있는 신자지 수국이 돼가지고 좌우충 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 자수가 들어올 때를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때 어떤 남자하고 이별, 이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넘기면은 그 말년이 좀 그 편안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고 그걸 못 넘기면은 이 자식궁하고 이 여기도 자형으로 있죠. 그래서 좀 그 남편하고 인연은 뭐 좋은 남편을 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하고 인연을 오래 끌고 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남편 잘 뒀어. 그거랑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로하는 거랑 별개로 봐야 됩니다. 나쁜 남자가 항상 그 인연을 못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오랫동안 같이 그 늙을 때까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누가 봐도 저 사람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를 뒀는데 오래 못 살고 중간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의 문제하고 여기서 용신 대비 이렇게 화생토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그 괜찮은 사람을 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개로 보고 그 사주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좋으면 다 인연까지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주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 경신대운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남편궁에 이렇게 충이 들어올 때는 사는 집을 이사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100% 막아주진 않지만 좌우충해야 하는 거가 어디가 우리가 사는 곳을 이사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뀌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하고의 갈등이 아주 심하고 자녀에 이렇게 좌우충하는 그 해 같으면은 내 사는 집을 이사 가는 걸로 해서 액땜을 좀 하시면은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사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 점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감명할 때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랬으니까 사주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하시길 바랍니다.